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은 그 변동성을 봐도 1% 내외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 없이 딱히 약세로 흐르다기보다는 어제와 비슷한 움직임을 계속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제의 이 미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래도 좀 초록색을 띠면서 상승을 좀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또 최근 들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약세로 흐르다 보니까 더구나 지금 또 미 증시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또 정체 시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더욱 힘들고, 또 특히 이 리플 가격이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소송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가격 변동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현재 지금 이 리플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, 정말 이 리플이 리또 속인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, 그러면 진짜 언제부터 이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오늘의 이 영상은 이 리플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께는 조금 현재 위치를 좀 파악을 하면서 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면, 보시는 것처럼 미 증시는 이렇게 좀 상승을 해가지고 이걸 보시면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1%는 채 넘지 못하고 한 0.5% 선에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어제 이 유럽 증시 역시 비교적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도 마이너스 3.7% 정도 하락을 하면서 다시 17포인트대로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관련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쟁 리스크가 오히려 증시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아직까지는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국채금리가 하락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뉴욕 증시가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또 상승을 했어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별다른 상승이 보이질 않고, 또 특히 저를 비롯한 이 XRP 홀더 같은 경우는 최근 소송이 또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또 실망을 하고 정말 이 리플을 좀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현재 이 리플을 한번 좀 파악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이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시면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다가 지금 상승 추세로 바뀐 시점이 보시는 것처럼 1월 1일 새해가 되자마자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한 60% 정도 상승을 해왔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상승으로 전환된 시점이 바로 올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제가 지금 체크할 것이 상위 100위권의 코인 중에서 올해 들어 과연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거예요. 그러면 요걸 한번 보시게 되면, 일단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요 YTD, 요것이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건데,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65% 정도 상승을 했고, 이더리움이 31%, 이 XRP가 46%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비트코인보다 이 XRP의 상승률이 낮았지만 그래도 이더리움보다는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XRP가 지금 46%인데 시총 100위권 코인 중에서 이 XRP 46%보다 올해의 상승률이 더 높은 코인이 과연 누가 있고 몇 개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. 그러면 이제 5위부터 보시면 솔라나가 122%로 리플보다 상승률이 높았고, 그 다음에 트론이 57%,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120%, 그리고 또 쭉 내려보면 스텔라는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XRP 46%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이고, 그리고 또 보면 171%의 메이커라는 코인이 또 있네요. 그 다음으로는 700%의 또 캐스파라는 코인이 있고, 그리고 133%의 스택스 코인, 그 다음에 348%의 렌더 코인, 또 93%의 XDC, 또
146%의 비트겟 토큰,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거래소 토큰 같고, 그리고 488%의 인젝티브 코인, 요 코인도 처음 들어보는데, 아무튼, 큰 상승을 또 보였습니다. 그리고 상당수가 지금 마이너스고, 그리고 30, 20이지만, 이 XRP보다는 그 상승률이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쭉 계속, 딱히 없어요. 그러다가, 66%의 DYDX 코인, 그 다음에 171%의 위믹스 코인, 그리고 쭉 보다가 53%의 세이프팔이라는 코인이 마지막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위권까지 이 코인을 살펴봤는데, 그래서 제가 이 리스트를 지금 정리를 해봤어요. 그래서 요거로만 보시면 리플보다 상승률이 좋은 시총 100인의 코인 리스트가, 리플이 지금 현재 46%인데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솔라나, 트론, 비케, 메이커, 캐스파, 스택스, 렌더, XDC, 비트겟 토큰, 인젝티브, DYDX, 위믹스, 세이프팔 해가지고 총 14개의 코인이 리플보다 좋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, 그렇다면 이 리플은 15위권에 지금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총 100위권 코인 중에서 15위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꽤 괜찮은 지금 성적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알트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보다도 지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, 저는 리플이 지금 리또석이다 그런 오명을 지금 또 받고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물론 지금 소송도 거의 이긴 마당에 이것이 과연 높다고 볼 수 있느냐, 이런 생각을 또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이 코인들이 이 펀더멘털적으로 상승을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간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, 자산시장은 결국엔 함께 움직이고 있고, 다만 그 시차를 두고 이 미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또 제가 매일 이 미 증시도 함께 또 체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. 그렇다면 과연 이 리플을 비롯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언제 오를 수 있을까? 과연 어느 시점부터 좀 주목을 해야 될까? 그것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, 여기 지금 캔들 보이는 게 요 S&P 500의 움직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, 요 노란색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지난 2021년 이렇게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 과연 미 증시의 움직임이 어땠느냐,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, 그럼 좀 요것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, 일단 요 S&P 500의 움직임을 보시면 코로나19 때 2020년 3월에 이렇게 폭락을 했다가 다시 유동성의 힘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2022년 8월 요때 이 미 증시가 전고점을 처음으로 또 돌파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는 코로나19 때 요 시점이 요 보시는 것처럼 요 당시에도 올타임 하이, 그러니까는 역대 최고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미 연준이 돈을 풀면서 2020년 8월에 처음으로 이 전고점을 돌파하게 됐고,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별다른 큰 움직임이 없기는 했어요. 그러다가 이때 처음 돌파를 하긴 했지만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다시 요 전고점이 다시 무너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무너지면서 결국엔 요 시점, 그러니까 요때가 2020년 11월 요때인데, 요때 마지막으로 이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그때부터는 계속 이 미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이때부터는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계속 이 올타임 하이를 갱신해갔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보시는 것처럼 이 미 증시가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는 그 시점부터 비트코인 역시 무섭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때가 지금 2020년 11월인데 이때부터 쭉쭉 이 미 증시하고 비트코인도 상승을 해가면서 대략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21년 11월에 최고점을 찍었고, S&P 500 같은 경우는
2021년 연말까지 또 최고점을 찍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시기까지 대략적으로 한 1년이란 기간 동안에 큰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 시기는 미 증시가 새로운 이 올타임 하이, 그러니까 역대 최고점을 만들어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위치를 보시면 지금 현재가 이 S&P 500이 한 4,350포인트를 보이고 있는데 이때 현재 이 역대 최고점이 대략적으로 한 4,8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아직은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9.6이니까 한 10% 정도 빠져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앞으로 10% 더 이 미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새로운 이 올타임 하이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 이 미 증시가 또 새로운 역사를 써갈 때 그때 역시 비트코인도 힘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2021년 때는 1년 동안 계속 그 상승의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사이클은 1년이 될지 아니면 좀 더 길어질지는 또 달라질 수가 있기는 할 거예요. 그렇다면 XRP의 움직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XRP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비트의 움직임이 어땠느냐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그래서 2018년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18년 이때가 지금 이제 1월달 그때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XRP가 최고점을 찍었을 그 시기에 비슷하게 요 노란색의 비트코인 역시 최고점을 찍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2021년도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요 노란색의 비트코인이 2021년 4월 달에 고점을 찍었을 때 XRP 역시 이때도 원화 기준으로는 한 2,400원 정도까지 터치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최고점을 찍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비트의 고점과 리플의 고점이 꽤 근접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의 좀 편견일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과 리플은 좀 따로 논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. 그런데 당연히 하루하루의 움직임은 조금씩 차이 날 수가 있지만 이렇게 큰 틀에서 볼 때는 비트코인과 리플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고점을 찍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미 증시,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는 이 S&P 500이 현재는 4,300포인트대를 보이고 있지만 이 4,800포인트를 넘어서는 순간부터, 그러니까 이 미 증시가 또 새로운 이 올타임 하이에 역대 최고점이라는 그 역사를 새로 만들어 갈 때 그때부터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주목을 해야 할 것이고, 그 비트코인이 움직인다라면 리플 역시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가격이 이렇게 지금도 또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힘을 못 쓰고 과연 오를 수 있을까, 그런 의구심이 또 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리플은 그래도 그 어떤 코인보다 꽤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때를 만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가격대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이 회원 텔레그램 방에다 공유한 트윗이 하나 있는데 어느 한 인플루언서가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 좀 공감을 하긴 했습니다.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XRP 가격이 약간의 변동을 겪을 때 극도로 신경 쓰지 마세요. 전체적인 전망으로 보면 XRP의 가치는 세 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러므로 몇 센트 정도의 작은 변화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또 트윗을 올렸어요. 그래서 저는 이 트윗을 보고 피식 좀 웃음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은 세 자릿수,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XRP는 $1,000를 갈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분은 일단 $100부터 가자 라고 하면서 이 세 자릿수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세 자릿수도 엄청난 숫자이고 우리는 이 두 자릿수만 본다 하더라도 엄청난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히 이 인내심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당장의 가격 변화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내가 이 XRP를 스스로 공부해서 믿고 확신이 있다라면
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수량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이 리플 홀더분들에게는 도움이 또 되셨으면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